자, 2022학년도 물리학 원순 특강 4강에 있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연력학 법칙이라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PV 그래프. 거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PV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열기관이죠. 열기관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료율 많이 나오고요. 열기관 중에 좀 특이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카르노 기관이나 아니면 스털링 기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카르노 기관은 피부의 그래프와 연결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 피부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기체를 가지고 일단 실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필요하고, 이상기체가 어떤 이제 열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때 특별한 방정식을 따르죠.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이쪽 처음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압력. 우린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힘을 가지고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입자가 매우 작고,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운동 상태를 파악하기보다는 이렇게 통계적인 수치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압력이라는 단위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압력의 정의는 힘을 가하는 어느 특별한 면적에 힘을 가하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면적당 힘 이렇게 식으로 단위가 나오게 되고요. 파스칼이라는 이제 단위도 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인데요. 이제 한 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통 그 역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죠. 근데 이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거리가 되니까 이제 요게 부피가 되는 거죠. 이걸 약간 수식적으로 쓰면 결국 일은 힘에다가 이제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건데, 이제 힘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힘을 P A ds 이렇게 써주면 어떤 특별한 면적 A에서 ds만큼 이렇게 떨어진 이제 이 부피가 dv가 되겠죠. 그래서 p d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부피가 dv가 양수면,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커지면 w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dv가 음수가 되면 w가 한 일이 음수가 된다. W가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쭉 내려오시면 이제 피보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 이게 한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일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부피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점점 부피가 감소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제 한일이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져주면 되고요. 이제 면적만 실제 계산해버리면 이제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무슨 과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대충 보면 이게 이제 등원 과정일 수 있거든요. 등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요. 미적분의 간단한 미적분만 이용하면. 여기 보시면 열과 기체가 하는 일 나옵니다. 뜨거운 물은 공기가 23에서 32까지 약 9ml가 증가했네요. 얘는 마이너스 5ml가 감소했고요. 델타 V가. 결국에 얘는 일을 했고요. 기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실린더 안에 여기 이거를 이제 옆으로 누웠다고 생각하면 기체가 있는데, 기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방을 이렇게 벽을 밀겠죠. 이렇게 벽을 밀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피가 요만큼 이렇게 늘었으니까 결국 힘 주는 방향과 그 실린더가 움직인 방향,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커졌으니까 일을 한 거죠. 반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벽면을 밀 거예요. 근데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감소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힘 준 방향과 실제 실린더가 움직인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일이 음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이 양수고요. 얘는 이제 일이 음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상기체를 다루고요. 이상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 질량은 있어요.
근데 부피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부피 존재하지 않는 거 맞죠?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마 이럴 거예요. 아니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질량은 존재하고 부피는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하나 기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력도 없고요. trọng力도 없습니다. 기체 사이에 질량은 있으니까 만유인력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무시합니다. 근데 지구랑 이상기체 사이에 중력은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질량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력은 받아요. 근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량은 존재하지만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체 간에 뭐가 없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무시해요. 가 0이다 생각해요. 우리가 둘 사이에 중력이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둘 사이 용수철에 의해서 뭐 탄성력이 존재하면 탄성력 포텐셜이 있지만 얘네들은 둘 사이에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냐?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뿐이고요. 이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데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빨리 움직이니까 결국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와 관련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고요. 이 길이가 속도거든요. 의 크기가 되는데 지금 화살표 크기가 작다가 점점 화살표 크기가 커졌죠. 그래서 가열을 했더니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했더니 이제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야 될 게 내부 에너지랑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는 각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총합 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말 그대로 평균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3도 있고 4도 있고 2도 있고 해서 평균이 3 나왔지만 지금 총 내부 에너지는 얘네들 다 더해야 되니까 30이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연력학 1법칙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이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이걸 많이 다뤄요. 이게 좀 더 에너지 보존스러워요. 그래서 이 Q는 외부에서 가한 에너지고요. 에서 가한 에너지. 자, 요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는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수업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외부에서 돈을 줘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깥으로 이렇게 베풀기도 해요. 베푼다는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힘을 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내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내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쓰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일을 한다, 바깥으로 쓴다, 기부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줘도 그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크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연구기간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데 수능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겠죠. 오히려 뜬금포로. 근데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거고요. 나온다면 첫 번째 페이지, 아니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완전 초반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가의 연구기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슝 올라가서 목표는 올라가다가 구멍에 있으면 뚝 떨어져서 슝 내려오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 이 자석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석 때문에 세 곳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구멍이 있지만 자석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가 떨어질 리가 없겠죠.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떨구면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데 얘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스크롤이 돼 있어서 스크류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이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 같은 경우에 분석을 보면 수차를 돌리는 에너지랑 그리고 회전 에너지 합이 더 크기 때문에 뭐 결국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연구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마 공부해 보시면 제 1종 연구 기관이 있고요. 또 2종 연구 기관도 있습니다.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수능에서 뭐 기억 있는 등에서 얘는 뭐 1종이다, 2종이다 이렇게 단순한 걸 물어볼 리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거라서 압력 부피, 그러니까 PV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T1이고요. T2예요. 그러니까 PV는 nRT라서 지금 두 개의 곱이 P랑 V의 곱이 T 온도와 관련이 있죠. 어차피 N이랑 N은 이제 똑같은 어떤 이상기체의 집단을 다룬다면 걔의 몰수가 갑자기, 그러니까 기체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을 거니까 몰수 그대로일 거고요. 기체 상수도 변하지 않을 거라서 결국 P 곱하기 V, 압력 곱하기 V가 온도와 관련됐다. 그런데 T가 일정하다는 건 P가 3이면 V가 2일 때 6이다. 그러면 얘가 6 되면 얘가 1 되고요. 얘가 뭐 4 되면 얘가 1.5 되고요. 뭐 이런 형태잖아요. 곱하기 하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국 PV가 T면 P는 V분의 T니까 이렇게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말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VT 그래프가 유용한 이유가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도 쉽게 판단할 뿐더러 얘가 어느 시간 동안에 간 거리 변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얘도 PV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T1 상태에서 얘가 V1부터 V2까지 움직였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움직였다. 점점 부피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자, 뭘 할 수 있어요? 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 여기서 이거는 계산으로 구할 수 있죠. 이거 넓이 구하면 되니까,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구할 수 있고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내부 에너지예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온도 변화가 빵이죠. 등온, 지금 온도가 똑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얘가 변화율이 0이다. 결국 Q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얼만큼의 열을 가해줘서 이 T1 그래프를 따라서 V1에서 V2까지 움직였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V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말만 바꿔서 나온 거죠. 어차피 다 PV 그래프입니다. 다 PV 그래프고요. 얘는 등압,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고요. 얘도 압력이 일정한 건데 하나는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했으니까 일단 부피가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얘는 수축했으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근데 등압이니까 압력은 일정한 상태로, 그러면 이게 한 일이 되고요. 얘가 받은 일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인데, 지금 델타 U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T1에 있었는데 T2까지 늘었죠. 지금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네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U가 음수예요. 그죠? 온도가 좀 줄었으니까. 그리고 한일도 음수예요. 여기서는 Q를 받은 게 아니고 Q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열을 방출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 열을 방출할 상황, 방출. 얘는 열을 흡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수준에서는 이런 양수냐 음수냐, 델타 U 혹은 뭐 한일, 델타 V 이런 게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물리2 가면은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욕심 있는 선생님들은 실제 계산도 하게 해요. 간단한 미적분은 이제 고3 정도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2학년까지, 그러니까 물리1 수준에서 그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은 부피를 의미합니다.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가열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일단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한 일이 0이다. 근데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델타 U는
델타 U가 양수다. 이걸 의미하겠죠. 얘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원 팽창, 아까도 계속 나왔던 말인데 요게 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인데 등온이니까 결국 델타 U가 0이다. 결국 한 일에 의해서 혹은 받은 일에 의해서 Q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열 팽창이고요. 단열이라는 건 끊었던 소리예요. 열을. 그러니까 Q가 0인 상황이다.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한 일인데 요게 0이니까 결국 델타 U가 마이너스 W. 이 어떻게 보면 아까 돈으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내 돈을 내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쓰고 남도 준 게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밖으로 줄까, 아니면은 밖에 있는 걸 빼와서 내 돈을 채울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2를 받으면 내가 양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W가 음수면 델타 U는 양수가 되겠죠. 반대로 W가 양수면 1을 했으면 그만큼 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온도는 감소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내 에너지를 쓴 거죠.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일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내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 관련된 간단한 거고요. 이거는 실제 단열 압축해보면 잘 돼요. 이게 저한테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볼까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바로 올릴게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가열 현상과 비가열 현상,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역은 되돌릴 수 있는 거, 비가역은 되돌릴 수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이죠. 요렇게는 가지만 요렇게 못 간다. 가장 유명한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연력하기 법칙, 모질수도가 증가한다, 이 정도로만 많이 배우는데 이제 이건 이제 물리 2 가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걸 통계학적인 연력하기 법칙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통계학적인 정의가 있고 또 연력학적인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고3 가서 고3 때 하는 거 맞겠죠? 고3 때 좀 이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1종 나왔는데 지금 2종 나왔죠? 이제 구분해서 두 개를 구분해 보는 것도 꼭 한번 구분을 잘 해보세요. 이 정도 하면 다 될까요? 열기관 나왔습니다. 열기관. 여기 이제 열 효율 구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Q1 대비 얼만큼 일을 했냐예요. 그래서 Q1분의 한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보통 Q1을 줘서 일을 하고 일부는 이제 다른 데로 여론이 나가니까 Q2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 Q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식 관련돼서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한 산수라서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좀 어렵냐면 이거랑 같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을걸요?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열기관이에요. 이거 이제 열기관인데 어떤 머신이죠. 여기가 여론, 고온, 여기가 저여론이고요. 일부를 여기다가 일을 합니다. 여기서 QH를 받아서 일을 하고 이제 남은 열은 여기로 이제 배출해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잘 보세요. 카르노 기관은 특징이 뭐냐면 단열이 있어요. 단열. 자, 그럼 봅시다. 이때 단열이죠. 이때 단열이에요.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AB 봅시다. AB.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AB가 등원이거든요. 등원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델타 U가 0이에요. 근데 지금 2를 했죠. 이게 양수. 그러니까 Q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열기관 입장에서 열을 받은 거예요. 근데 BC는 BCO 단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Q가 0이에요. 그리고 W가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 U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CD는 등온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등온이니까 델타 U 0이고요. 한일 음수, 그러니까 Q가 음수예요. 자, 그럼 이 Q가 누구 입장이냐면 열기관 입장, 열기관. 여기서 Q가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기관 입장에서 이 열기관에서 열을 받은 건 QH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게 QH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Q가 양수인 게 딱 하나 있어. 여기요. 요거. 요거는 식을 써주면 결국 Q가 W거든요. 한일. 왜냐면 여기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 B. 요 넓이. 이 넓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게 QH라는 거예요. 요게 QH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BC는 Q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없어요. 근데 1을 했죠. 여기도 물론 1을 했고요. 근데 CD 보세요. CD는 Q가 음수죠. 여기도 Q0이고. 그럼 여기서 열기관 입장에서 Q가 음수라는 거 열을 방출했는데 지금 이걸 열기관 입장에서 봐보면 열을 방출한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요거.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C부터 T까지 간 요 넓이. 그래서 2를 받은 거. 요게 뭐냐면 QL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잘 하세요. A부터 B까지 이 값이 QH고요. 요거 이 초록색이 QL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럼 실제로 한일은 얼마냐? 한일은 요거죠. 지우고 할게요. 한일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1은 얼만큼 했나요? AB 할 때는 요만큼 일했는데 요만큼 일했어요. 그리고 BC 가면서 또 이만큼 일했죠. 근데 얘가 C에서 D로 가면서 까먹죠. 2를 반대로 하니까. 얼만큼 까먹냐면 요만큼 까먹어요. 그죠? 그리고 D에서 A로 가면서 또 요만큼 까먹어요. 남은 게 저 그 안에 있는 면적들. 그러니까 이게 한일이다. 그러니까 요게 W다. 이 넓이가 라고 총 이거 W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일 결국 연료율이 어떻게 되냐면 W A에서 B로 간, 왜냐면 이게 이제 QH니까요. 분의 저 면적입니다. 요거 면적 이렇게 해주면 요게 연료율이 되는 거죠. 아직 수능에서 카르노 기간 요거랑 요 카르노 기간 관련된 PV 그래프랑 이 열기관을 섞어서 같이 짬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런 사기업 문제집 같은 데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수능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나올 만한 소재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털링 엔진, 카르노 기간 이렇게 두 개 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스털링 엔진도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피부 그래프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카르노 기간은 이게 이제 단열이라서 더 특별하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그만큼 연료율이 높으니까. 근데 스털링 엔진은 실제로 구현 가능한 엔진이고요. 실제로 구글이나 어디서든 심지어 지마크에서 스털링 엔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팝니다. 실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스털링 엔진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아니면 보통 이거를 듣고 있는 제 수업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일 건데 학교 가서 물리쌤한테 사달라 하세요. 학교 돈으로. 수업 시간에 보여달라고 사주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해보세요. 이 카르노 기간처럼 각 가정, 그러니까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 C에서 D, 그리고 D에서 다 A 각각의 과정을 이렇게 Q, W, 델타 U 이렇게 나눠서 각각 해보면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짚고 끝낼게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당연한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 과정, 요 과정이 좀 특별한 거거든요.
카르노 기관만 가능한 거예요. 카르노 기관만. 요거까지는 모든 열기관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여기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건 카르노 기관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아마 고2, 고3 물리2에 나오는데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열량의 Q는 얘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비열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온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Q는 시멘트, 뭐 Q는 시암탉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유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빼기 Q1분의 Q2인데 이거를 1 빼기 CMT1 CMT2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약분하고 1 빼기 T1분의 T2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카르노 기간이 이상 기간이거든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못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단열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카르노 기간은 어떤 거를 전제로 만들었냐면 아까 연력학 여기 어디 나왔나요? 연력학의 법칙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엔트로피 변화가 빵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모든 물리적 현상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르노 기간은 엔트로피 변화가 0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건데 엔트로피가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건 사실 교육과정 물리원을 넘어간 거긴 한데 엔트로피가 보통 S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델타 S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온도 어떤 그 개의 온도 분의 열량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 변화가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열기관을 따져보면 한번 그려보죠. 열기관이 있는데 TH에서 QH를 주고요. 반대 여기서 QL을 줘서 TL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 1을 하고요. 그러면 이 열기관 입장에서 지금 델타 Q가 일어나는 구간이 딱 두 개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예요. Q가 지금 움직인 곳. 그게 열이 실제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딱 두 가지죠. 근데 이 전체를 하나의 기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델타 Q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열을 보내버렸으니까. 그 얘는 델타 Q가 양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델타 S를 구하면 T분의 마이너스 QH예요. TH분의 온도가 TH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엔트로피가 델타 S가 음수예요. 엔트로피는 무조건 양수라면서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근데 전체 K로 보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한데 그 K에서 일부만 놓고 보면은 음수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보면 안쪽은 굉장히 차갑죠. 차갑다는 거는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냉장고는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네요. 할 수 있지만 냉장고 옆을 만져보면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고 보면 온도가 결국 증가해요. 그래서 한 일부만 놓고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델타 S가 TL분의 플러스 QL이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가 0이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경우니까. 결국 델타
이걸 S1, 이거 S2라고 하면 S1 더하기 델타 S2는 결국 TH분의 QH, 이건 빼기죠. 플러스 TL분의 QL이 0.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뭐 이런 조건이 나오겠죠. TH분의 QH가 TL분의 QL. 여기서 이제 하면 되죠. QL분의 QH가 TL분의 TH.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고 무려 엔트로피 법칙에는 매우 큰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렇게 온도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연력학은 이론 마무리 할게요.